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울산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발행됩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오늘 울산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울산 경제의 실태를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상권 몰락으로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울산 MBC가 한국방송대상에서 4개 부분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내년 하반기쯤 울산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발행됩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인데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수십 곳에 이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유통되는 경기도 시흥시의 지역 화폐입니다. 시흥을 하나로 묶는다는 뜻의 한자어 시루로 이름 붙여진 상품권은 민선 7기 1호 공약으로 추진돼 3,000곳이 넘는 지역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역 화폐가 유통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63곳으로 울산시도 내년 7월 통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지역 화폐는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10% 안팎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현금 9만 원으로 지역 화폐 10만 원어치를 사면 구매자는 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화폐가 소비될 울산 소재 점포들은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갑을 꼭 닫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고 소비하러 나오면은 소상공인 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실물과 전자상품권, 스마트폰 페이 등 다양한 형태의 화폐와 가맹점 모집, 환전금융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사전에도 그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기간이 걸립니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울산 경제가 지역 화폐 도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왜 지연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 폐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김병준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들이 한수원 세월원자력본부를 찾았습니다. 아직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가동이 미뤄지고 있는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지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해 7월 완공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허가를 신청했는데 당시 9월이면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안위가 검토를 계속하면서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들은 정부가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출을 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원전을 안 하겠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다른 나라의 사례도 어디를 봐도 원전이 이제는 정리 단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현장도 둘러보고 잇따른 지진으로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염려하는 만큼 완벽하게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잖아요. 안전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인식을 조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첫날 현장 일정으로 한수원을 방문한 것은 탈원전 정책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 경제가 처한 실태를 알아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쇠락해가는 남구향 골목 상권. 나홀로 또는 부부가 운영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매달 100에서 200만 원씩 주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2년째 운영 중인 한 슈퍼마켓.
올해 최저임금이 16%나 오르자 직원 3명을 줄였고 남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한두 시간씩 단축했습니다. 경쟁 슈퍼마켓은 계속해서 생겨나 전체 매출은 감소하는데 임대료 등 비용은 자꾸만 올라 손에 쥐는 이익은 줄고 있습니다. 가게 매출은 예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을 한 명 더 쓰기가 어렵고 직원들도 시급은 올랐는데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라도 시간도 줄고 막 이래 하니까 또 물가도 많이 올라버리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뭐 직접 와닿고 막 그런 거는 특별히 모르겠어요. 조선업 불황이 핥힌 동구 상권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최근 4년 사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 신고를 한 식당 등 식품 접객업소는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도 큰 데다 인건비 상승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 들어가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당 주인은 2015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고 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손님이 없어 개업 당시 12명이던 직원은 현재 2명으로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식자재로 쓰는 돼지고기 등 고기 구입 비용은 올해 초보다 30에서 40% 올랐고 상추 등 쌈야채는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던 그 해가 그 밑으로 더 바닥이 있고 계속해서 싱크홀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동구 경기는 경기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영세 상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쓰러지지만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오늘은 제45회 방송의 날입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방송대상에서 울산 MBC가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지역 방송사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수상 실적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두 MC의 찰떡 같은 진행 호흡과 청취자들의 맛깔나는 사연으로 빛나는 이관열 이남미의 확 깨는 라디오. 지역 오락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민과 호흡하며 그들의 웃음을 이끌어낸 MC 이남미는 쟁쟁한 전국 경쟁자를 제치고 진행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제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피땀 흘리시는 우리 작가님하고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보 제285 방구대 안각화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UHD 글로벌 다큐멘터리 고래. 안각화 유적과 선사인의 해양 문명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지구 4바퀴인 17만 킬로미터를 돌며 지역 다큐멘터리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환태평양 고래 문명 중심에 방구대 안각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방구대 안각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때론 발로 직접 찾아가 맛집을 검증해주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날카로운 뉴스 해설을 선보이는 아나운서 최진구. 울산 MBC 프로그램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해온 34년 경력의 최진구 국장은 지역 방송진흥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모든 동료들 또 울산 시민들이 지켜봐 줬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상파 방송을 빛낸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선정하는 한국방송대상. 창사 50주년을 맞은 울산 MBC는 올해 한국방송대상에서 4개 부분을 수상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상파 방송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립학교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초등 돌봄 전담사를 제외한 용역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대상은 용역 근로자 7개 직종 660명이며 초등 돌봄 전담사는 현재 교육청이 제시한 5시간 근무에 대해 내부 논의 중입니다. 청소원과 경비원은 쟁점이 됐던 정년을 65세로 정했으며 급여에 식비와 명절 휴가비가 포함됐습니다. 울산의 고등법원 원해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수는 연평균 1000여 건으로 고등법원 원해재판부가 있는 청주지법 973건과 제주지법 465건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 고등법원 원해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설치해 범시민 운동을 펼쳤지만 가정법원만 유치됐습니다. 알뜰 교통카드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울산에서 실시됩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정기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정기권 금액의 20%를 적립할 수 있어 최대 30%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1개월 44회 사용분이며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됩니다. 그제 오후 3시 30분쯤 현대자동차 4공장 내 도로에서 사내버스가 근로자 5명을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사내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회사 차량이 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급공사의 레미콘 물량 배정 기준은 행정구역보다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유지 여부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가 울산 지역 관급공사 레미콘 물량을 배정해달라며 울산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레미콘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 측에서 이 업체의 공장이 울산이 아닌 경북 경주시에 있다는 이유로 관급공사의 레미콘 물량을 배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 불황이 아동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제4차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지역 아동의 삶의 질은 올해 11위로 지난 2015년 2위에서 9계단 추락했습니다. 울산은 물질적 상황 지표에서 이전보다 떨어져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어른들의 불안이 어린이들에게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체 장기모사칩을 연구개발하는 센터가 유니스트 제사공학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모방해 만든 생체 장기모사칩은 새로운 약물을 투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핵심 원천 기술입니다. 유니스트는 오는 2023년까지 89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스위스 바젤 대학과 공동으로 생체 장기모사 기술을 개발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열흘 만에 울산시 울주군 진화면에서 부산시 기장군 연안의 냉수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현재 수온은 진화 22.9도, 고리 23도, 기장 22.2도를 기록했습니다.